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안락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그 집이 아이들의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정성이 당연한 공짜 고기 취급을 당한다면 우린 다 같은 가족이라는 핑계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집을 강제로 점거하려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돈이 뻔뻔한 얼굴로 내 딸 것이 내 아들 것이고 내 아들 것은 내 것이지 라고 말할 때 66살의 은퇴한 어머니는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요? 단순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이는 이 사건 뒤에는 말 못할 비밀과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았지요. 다행히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해둔 대출금도 다 갚은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효녀입니다. 저를 모시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희끼리 사는 게 편해. 나도 늙은이 혼자 지내는 게 훨씬 자유롭고 좋다. 사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마음이 컸지요. 은퇴 후의 삶은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노래를 부르고 가끔은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한가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침 노래교실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왁자지껄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딸내미 신혼집 얼추 다 지어졌다며? 말을 건넨 건 저랑 가장 친한 영숙이었습니다. 수도공사 다닐 때 동료였는데 평생을 티격태격하며 지내온 가장 속 깊은 친구죠. 딸 얘기가 나오자 제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고는 보물단지 모시듯 영숙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래, 이거 봐라. 지난주에 지은이가 보내준 사진이야. 시스템 키친도 다 들어왔어. 훤하니 좋지. 사진 속 집은 제 딸 지은이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신도시 판교 쪽에 분양받은 32평형 아파트였죠. 지금은 주변이 좀 착하지만 부동산 말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니 집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더군요. 이 집을 위해 저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 4억 원을 탈탈 털어 딸아이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내주었습니다. 남은 8억 원의 대출금은 딸과 사위 민호가 갚아 나가기로 했고요. 영숙이가 돋보기를 치켜 올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진짜 좋다. 너 참 복도 많다. 딸도 시집 잘 갔지. 새 집도 생겼지. 우리 집 며느리는 맨날 속만 썩이는데 부러워 죽겠네. 저는 웃으며 영숙이 손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엔 뿌듯함과 짠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집을 잘 갔다니요. 천만에요. 이 집 계약금은 저와 남편이 젊은 시절 10원, 100원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회계 일을 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딸 하나 키우며 치약 짜내듯 돈을 모았습니다. 개를 들어 목돈을 만들고 햇돈을 타면 바로 정기예금에 묶어두느라 이자 한 푼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그 4억 원은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지은아, 이 집은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시집 가서도 네 집이 있어야 허리 펴고 살지. 시댁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계약하던 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안고 엄마 고마워 하던 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생각했지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우리 딸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눈짓을 하고 교실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웬일이야?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딸의 목소리 대신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울어?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엄마, 흑. 지은이는 입을 떼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왜? 물이라도 부서? 아니면, 아니? 흑. 지은이는 흐느끼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민호 씨 여동생 미경이가. 지은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새집에 환기 좀 시키려고 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민호 씨한테 전화했더니 세상에 신우이 식구들이 어제 짐 싸들고 이사 들어왔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이사를 들어와? 자기들 살림살이를 다 옮겨놨대.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따졌는데 지은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말했습니다. 전화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은이가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세연이 섭섭하게 왜 그래요? 시집 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지. 오빠한테 시집 왔으면 그 집도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 때문에 잠깐 들어와 사는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가족끼리?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노래교실의 노랫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숙이와 친구들이 제 안색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백지장이야. 저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 딸을 위해 내 남은 노후 자금을 털어 깔아준 꽃길을 그들이 제 집 안방인 양 흙발로 밟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시집 왔으면 그 집 귀신? 내가 66을 살았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번 일은 예전처럼 딸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말로 해서 통할 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사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허둥지둥 복지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가봤자 저만 미친 노인네 취급당하고 해결될 일은 없었으니까요. 길가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사위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간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통화 괜찮나? 네, 말씀하세요. 방금 지은이 전화 받았다. 애가 숨도 못 쉬고 울더구나. 김서방 새집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네가 설명 좀 해봐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곤란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그게 일단 화내지 마시고요. 미경이네가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해서 갈 데가 없다고. 새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잠깐만 쓴다고 해서요. 가족끼리인데 제가 미리 상의를 못 드려서. 미리 상의?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김서방, 그게 그냥 빈집인가? 나랑 지은이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지은이 앞으로 해준 집이야. 자네 여동생은 비밀번호까지 마음대로 바꾸고 들어앉았다며? 이게 잠깐 쓰는 거야? 이건 도둑질이야.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기에 민호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미경이가 좀 성급했어요. 제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내고 사과시키겠습니다. 또 그 소리.
혼낸다, 사과한다. 이미 집은 뺏겼는데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전화로 떠들어봐야 소용없겠다 싶어 말을 잘랐습니다. 김서방, 퇴근하고 자네 여동생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네? 장모님 댁으로요? 민호가 주저했습니다. 왜? 불편한가? 아니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건가? 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낡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라는 여자가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른인 제가 따끔하게 타이르면 물러날 줄 알았죠. 저녁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 민호와 신우이, 김미경이었습니다. 민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쭈뼛거리고 있었고 결혼식 때나 몇 번 봤던 김미경은 빈손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제 오래된 집을 훑어보는 눈빛에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이 아닌 식탁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차는 안 내올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앉았지만 김미경은 다리를 꼬고 털썩 앉았습니다. 미경 양,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짐을 풀었어? 김미경이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남의 집이라뇨? 오빠도 그 집 대출금 갚고 있잖아요. 명의는 반반 아니어도 오빠도 주인인데 여동생이 오빠 집에 좀 와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첫째, 대출금은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갚기 시작한 거고 계약금 4억은 내가 낸 돈이야. 법적으로 따져도 그 집 지분 대부분은 내 딸 거야. 자네 오빠가 낸 돈? 화장실 한 칸 값도 안 돼. 인메라세. 둘째, 100번 양보해서 오빠 집이라 쳐도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면 적어도 안주인인 내 딸 허락은 받아야지. 허락은커녕 비밀번호를 바꿔? 주인을 문전박대? 이게 강도짓이랑 뭐가 달라? 회계 일을 했던 저는 숫자와 논리에 강합니다. 하지만 김미경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 사돈어른,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져요? 가족끼리 팍팍하게. 제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쪽 학군이 좋거든요. 지금 사는 전셋집은 좁고 집주인이 전입신고도 안 해줘서요. 오빠 집 비워두면 뭐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 온기 좀 채워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미터는 말하는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가 사는 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식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사정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옳게 집을 뺏어? 뺐다니요? 말 참 섭섭하게 하시네. 김미경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사돈 어른이 나서서 난리예요? 오빠가 착해서 동생 살게 해준다는데 오늘 부른 게 우리 쫓아내려고 부른 거면 꿈 깨세요. 오빠가 직접 나가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안 나가요. 그러면서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민호를 봤습니다. 제 딸의 남편, 사위. 적어도 자기 아내를 위해 한마디는 하겠지 싶었습니다. 민호가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들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미경이 말도 일리가 좀 있어서요. 애 학교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당분간만. 미경이 집 구할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게 좋게.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끈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 내 귀한 딸을 맡긴 이 남자가 이렇게나 비겁하고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도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김미경이 멈칫하더니 뭐라 대꾸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서 네 엄마한테 전해라.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사돈하고 단판 짓겠다고. 두 사람을 쫓아내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집안이 캄캄했지만 불을 켤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남편이 뭐라고 회유하든 그냥 엄마한테 물어봐라고만 해. 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지은이가 마음 약해져서 흐지부지 넘어갈까봐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음날 오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어머니 되시죠? 저 민호 엄마예요. 사돈인 박 여사였습니다.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가시가 돋친 듯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애들이 철이 없어서 걱정 끼쳐드렸네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 근처에 도원이라는 중식당 예약해뒀으니 식사나 같이 하시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면서 풀면 되잖아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타령, 지긋지긋했습니다. 어제는 자식들이 난리치고 오늘은 어미가 나서서 홍문연초 나라 항우가 유방을 주기로 했던 연회, 베푸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저 사람들의 밑바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결혼식 때나 입던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룸에 들어가니 사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박 여사,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김미경까지. 김미경 남편이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여기 앉으세요. 박 여사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금반지를 번쩍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코스 요리를 시키며 제가 쏘는 거니 마음껏 드세요. 라고 생색을 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박 여사가 탕수육이며 전가복을 제 접시에 덜어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 저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본론만 얘기하시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도 참.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도 될 걸. 알아요. 우리 미경이가 말버릇이 좀 없죠? 애가 아기는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올케한테 좀 기대보려고 한 건데.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맙시다. 가족끼리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만약 제 친정 조카가 사돈댁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살면 그때도 가족끼리라며 허허 웃으시겠습니까? 박 여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어쨌든 해결책은 우리 미경이가 당분간 거기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지은이랑 민호는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고 그 집 비워두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미경이가 살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윈윈? 누구 맘대로? 그 집은 내 딸을 위한 보험이지 사돈 딸을 위한 무료 쉼터가 아닙니다. 그러자 김미경이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진짜 말 좀 곱게 못해요? 사업 좀 보탰다고 요새는. 우리 오빠가 매달 300만 원씩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휘는데 내가 좀 살면 어때서? 어차피 그 집 나중에 오빠 명의도 들어갈 거고 다 우리 김씨 집안 재산 될 건데 미리 좀 쓰면 덧나요? 뭐? 김씨 집안 재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박 여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부인, 흥분하지 마시고 미경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부 공동명의 할 거고 시집 왔으면 다 우리 집안 사람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미경이 좀 살게 해줍시다. 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사기꾼 집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얻어먹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제 방식대로 내 딸의 물건을 하나하나 다 찾아오겠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찬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늘 나보고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고 했지. 하지만 걱정 마요. 오늘부턴 독해질 거니까. 우리 딸, 내가 지킬 거야. 저는 30년 넘게 회계 일을 하며 수많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엉망진창인 숫자 속에서 횡령을 찾아내고 비리를 밝혀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돈 집안은 제가 은퇴 후 맡게 된 가장 더럽고 복잡한 부실장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찐 만두를 들고 영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영숙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영숙이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있나? 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영숙아, 나 좀 도와줘. 네 남편 구청에 오래 있었잖아. 발 넓은 거 아니까 그 김미경 남편 김철수라는 사람 뒷조사 좀 부탁해. 사는 곳, 직업, 빚은 없는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조카 은행 다니지? 불법인 건 알지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사위 민호 신용조회랑 카드 내역 좀 알아봐 줄 수 없을까? 내 느낌이 아주 안 좋아. 영숙이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싹 다 털어줄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은밀했습니다. 순자야, 찾았다. 네 촉이 무섭다 무서워. 상상 이상이야. 어떤데? 그 김미경 남편 김철수. 직업도 없고 도박빚이 산더미야.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사채까지 써서 깡패들이 찾아온다더라. 그래서 도망치듯 네 딸 집으로 숨어든 거야. 학군 때문이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럼 민호는? 이게 더 대박이다. 민호 이놈. 최근 6개월 동안 카드 내역의 모텔비가 수두룩해. 평일 대낮에 말이야. 그리고 지난달에 신용대출로 3천만 원 받았어. 그 돈? 받자마자 몽땅 여동생 김미경 통장으로 쐈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가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여동생 도박빚을 갚아주고 딸 몰래 대낮에 모텔을 드나들었다니.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딸을 깨우쳐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닭백숙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민호 씨가 싹싹 빌면서 딱 2달만 살게 해달래.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딸의 나약한 소리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지은아, 결정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라. 이게 뭐야? 네, 남편 장부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텔 이름들, 3천만 원 대출 신청서, 그리고 그 돈이 김미경에게 이체된 내역.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다 팩트야. 네 남편은 네 등쳐먹고 여동생 도박빚 갚아주고 딴짓까지 하고 다닌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집 문서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아, 이 남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은 네 거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엄마가 네 뒤에 있다. 겁먹지 마.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그리고 저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다음 날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지은이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두고요.
여보, 나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말대로 2달만 살게 해주래. 정말? 장모님이? 민호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가 불안하다고 이 집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으시대. 당신이랑 시어머니, 아가씨가 모여서 이 집은 우리 김씨 집안 집이다 라고 확답을 주면 엄마가 바로 등기에 당신 이름 올려주겠대. 탐욕스러운 그들에게 공동명이라는 미끼를 던진 겁니다. 민호는 덥석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엄마랑 미경이 데리고 지금 당장 갈게. 오후 3시. 사돈 식구들이 희희낙낙하며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잡으며 역시 사부인이 통이 크셔 라며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차분하게 스마트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 다들 말씀해 주세요. 이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박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유, 당연히 우리 민호랑 며느리 집이지. 우리 김씨 집안 재산이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사는 것도 당연하지. 김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 집이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죠. 민호도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명이고 우리 집안 겁니다. 됐어요. 지은이가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더니 탁자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쫙 펼쳤습니다. 모텔 영수증, 대출 내역서, 김미경 남편의 도박빚 리스트. 다들 잘 들으셨죠? 이 집이 김씨 집안 거라고요? 지은이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해보시죠. 김씨 집안 아드님은 왜 마누라 몰래 3천만 원 대출받아서 도박쟁이 매제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리고 평일 대낮에 어느 년이랑 모텔에서 뒹굴었는지. 사돈 식구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씨, 당신 남편 빚쟁이들 피해서 내 집으로 도망쳐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지은이는 집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김민호,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너희들 24시간 준다. 내 집에서 당장 짐 빼. 안 그러면 주거침입이랑 사기죄로 싹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김미경이 발악하며 달려들었지만 박 여사가 김미경의 뺨을 때리지 않고, 아니, 박 여사가 자기 아들 민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자, 이 썩을 놈아.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박 여사는 상황 파악이 빨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위자료 소송에 빈털터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꼬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사부인, 며느라, 잘못했다. 우리가 나갈게. 내일 당장 짐 뺄게. 그들은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이 짐을 빼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는 도어락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귀책 사유가 명백해 찍소리 못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고 3천만 원에 대한 배상각서도 썼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김미경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험한 꼴을 당했고 민호는 회사에 소문이 나서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반년 뒤 깨끗하게 청소된 지은이의 새집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엄마가 사준 이 집이 내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진짜 내 백은 집이 아니라 부당한 걸 참지 않는 용기와 내 자존심이라는 걸. 저는 딸을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물려준 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독했나요? 하지만 세상엔 착한 마음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때로는 가시를 세워야 내 소중한 꽃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당황해서 저를 봅니다. 민호야, 내가 그 돈 일 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니? 내가 화난 건 너희 태도야. 엄마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 했던 그 얄팍한 마음가짐 말이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만 묻자. 처가에서 쫓겨날 때 장모님한테 반찬이 돼지밥 같다고 따질 수 있었니? 여관방 가시라고 할 수 있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못했겠지. 제가 대신 답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예의를 차려야 하니까. 근데 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만만했니? 네 친엄마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부모 심정이 어떤지 네가 알기나 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잔인해지는 법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민호야, 앞으로 나는 너한테 엄마로서 양보 안 할 거야.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다음엔 내 집, 내 연금, 아니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너희를 내친 건 미워서가 아니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너희가 제 발로 서게 하기 위해서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끝내 그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서 미영이 잘 챙기고 애 잘 키워.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더 건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저는 미뤄뒀던 일본 하코네 여행을 떠났습니다. 후지산이 보이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바라보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미영이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살이 좀 오른 손주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고 배경으로 엉망인 거실에서 민호가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련되진 않지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진이었죠. 어머니, 민호 씨가 슈퍼맨 아빠 연습 중이에요. 일본 여행 즐거우신가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요구사항 없이 보낸 안부 문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모노를 입고 단풍나무 아래 서 있는 제 독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내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례함, 그리고 선을 긋는 용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수윤 씨처럼 독하게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니 한 번 더 품어줘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 앞길이 구만리인데 결국 돈으로 아들을 빼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다 될 줄 아시나 본데 그 더러운 돈도로 가져가세요. 그때 등 뒤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돈 필요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평생 다시는 어떤 여자도 속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민우 부모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악담을 퍼부으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법에는 구멍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법과 약병의 특징,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죠.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무서웠습니다. 민우의 신상은 금방 털렸고 그의 사진과 행각이 강남 엄마들 단톡방에 쫙 돌았습니다. 금융권은 평판이 생명이라 민우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해도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에서 걸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한국의 결혼 시장은 좁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민우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검진센터 근처를 지나다 퇴근하는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민우 얘기 들었어. 선자 누님, 정말 대단해. 위험했지만 멋진 한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난 간호사이기 이전의 엄마니까. 박 원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올렸던 그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이 글 퍼지고 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젊은 예비 신부들이 부쩍 늘었어. 그리고 나한테 슬쩍 물어봐. 혹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론 알려줄 순 없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더라고. 적어도 찜찜한 게 있으면 눈치라도 더 주려고 해. 박 원장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들이죠. 시스템과 법규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양심이라는 불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작은 고갯짓 하나, 익명의 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건배하자, 박 원장. 우리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